당시 이제 협상을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한중 수교 25주년이 됐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아요. 그게 극비 교섭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양 대표 한 사람씩을 임명하자는 외교부 장관의 극비 합의가 있었어요. 극소수의 인원이 이건 비밀이 나가면 그냥 권대사뿐만 아니고 나하고 누구 간에 대통령까지 전부 다 야단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극비리에 나는 이제 번거지를 쓰고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얼굴 같은 걸 가리고 홍콩으로 내려가 가지고 북경을 가는 거고 또 우리 대표단은 일부는 일본으로 보내 가지고 북경으로 들어오고 또 일부는 천진으로 해서 북경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북경에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조에다에서 중국 팀하고 만난 거예요. 황사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는 1998년 제가 이제 중국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봄에 갔어요. 북경이 그냥 황사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낮인데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와이퍼를 쓸고 다닐 정도로 이게 내한테는 상당히 큰 황사라는 걸 내가 그렇게 심하게 당해본 게 처음이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서울에 사는 우리 아이들한테서 황사가 중국에서 날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결국 같은 얘기구나. 이게 같은 문제구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건 아마 시작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하면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 조사 내용에 제가 상상도 못하던 거대한 사막이 중국 서북부에서 생겨가지고 동쪽으로 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면서 이게 황사를 일으켜서 편서풍 타고 북경을 거쳐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래, 내거 할 것 없이 그냥 이거는 같은 일이다. 우리한테는 황사 막는 것도 되지만은 사막화 막는 것도 되고 해서 그 제안을 제가 했죠. 이거 사막을 좀 막아보자 했더니 중국이 처음엔 반응이 참 좀 그랬어요. 자연현상이고 이 사막화, 이 거대한 사막화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우리가 막아봤는데 안 되더라. 13억 인구 먹여 살리는 일이 훨씬 더 급하지. 그 돈 가지고 사막화 방지한다? 이건 우리 지금 정책하고 안 맞는다고. 근데 그때는 중국도 반대했지만 한국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중국에다가 그 돈을 갖다 주느냐. 그때는 중국한테 우리가 코이카에서 대외 협력 자금이라는 걸 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ODA 자금인데 한 1년에 한 1,000만 불씩 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발전하니까 그건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그냥 사막화 방지하면 중국 사막도 막고 환경도 고치고 우리한테는 황사도 방지하고 서로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좋지 않느냐 해서 난 그걸 가지고 전환해서 그쪽에 썼어요. 한중문화청소년협회 이게 이제 내가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미래숲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이 두 개를 제가 맡고 있어요. 미래숲이 하는 내몽고 구부지 사막에서 녹색 장성 사업은 아마 한중양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업 중에 하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일이 되었어요. 한중 우호 녹색 장성 건설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공청단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 세대들이 하고요. 또 내몽고 현지 정부하고 이 소위 거대한 중국 사막의 맨 동쪽을 막는 녹색 장성을 막자는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5개년 동안에 일단 한번 이걸 막아보자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 5개년 이후에 이건 선이잖아요. 이거 전체 이 12,000헥타르인데 이것을 전체 이제 사막을 다시 말하자면 생태원으로 바꾸자는 생태원 협정서를 다시 합니다. 그게
녹색 장성과 녹색 생태원 사업. 사드에 불구하고 한중 양국에서 이 사업은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100명이 간 거예요. 이 중국 지도를 보면 맨 동쪽 최전선을 내가 찍은 거예요. 가서 여기를 막자고. 만약에 여기를 지금 막지 않으면 북경 천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북경까지 사막이 쳐들어오면 북경 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도하기 전에도 치도 때도 없이 황사가 날아와서 모래바닥에 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황사 미세먼지가 지금 북경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봄철이 되면. 그래서 제가 그걸 고집을 했습니다. 여기를 막자. 시작하는데 돈 얼마 들겠느냐. 시작하는데 학생 100명쯤 데려와서. 우선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산림조합 중앙회 그래서 그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 하면 중국의 공청단. 중국은 이 공청단이 굉장히 그 미래 지도자들이 공청단 출신들이 공청단 중앙에 가서 공청단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깨끗한 미래 지도자들이 이걸 한번 막아보자고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하면 아마 중국에서는 그때 잘 안 들어줄 생각이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한중 수교를 했잖아요. 또 현직 때 중국에 좀 필요한 일을 이것저것 또 같이 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신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마지못해 공청단이 예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서로 협정을 하자. 계약을 하자. 그냥 가서 그래서 녹색장성 사업에 관한 협정서를 3자 협정서를 만들었어요. 공청단하고 우리 미래숲하고 내몽고에 있는 현지 정부하고 그 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중국의 청년 앞으로 지도자들이랑 우리나라의 그런 청년 지도자들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매개로 계속 교류를 하게 된 거네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서로 운명 공동체예요. 어느 누구 특정인의 무슨 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고 미래에 똑같은 하나의 그 운명이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한중 양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였어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무역이나 모든 경제관계 정치 역사 할 것 없이 모든 관계에서 이 지구상 어느 두 개의 민족과 두 나라보다도 가까운 관계예요. 이 관계를 다시 수복하는 게 한중수교예요. 나는 미래 세대, 미래를 짊어지고 날 미래 지도자들끼리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그게 한중 청소년 교류예요. 청년 교류예요. 또 하나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이 참 허황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중 양국의 청년들이 사막에 같이 가서 땀을 같이 흘리고 사막도 막고 황사도 막는 그러면서 뭐를 느끼겠어요? 아, 그래. 우리는 결국 같은 운명이지. 운명체지. 환경 공동체지. 이걸 좀 일깨우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구부치 사막에 가셔서 하신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으셨고 그래서 얼만큼 자연이 돌아온 건가요? 2006년부터 금년까지 심은 나무가 구부치 사막에만 심은 나무가 약 한 900만 그루 900만 그루쯤 될 거고 그 면적으로 치면 한 3천 헥타르 좀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건 그냥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개념이 안 상갈 거예요. 그 녹색 장성이 그게 완전한 이동 사고였거든요. 이 큰 언덕이 몇십 미터 되는 언덕이 이렇게 옮겨 다녀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거기 이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대개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넘어온 모래를 덮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그게 그냥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거는 물량 작전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다. 날아가는 것보다 심는 걸 더 많이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5천만 원 넣은 걸 다음에는 2억 원 넣고 그 다음엔 더 넣고 더 넣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막아지더라고요. 100명이 가서 그 심으면 얼마나 심겠어요. 이걸 심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에요.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더 잘 심고 물도 주고 심지어는 밤에 가서도 그걸 관리를 하고 말이에요. 난 이거 최대의 그 공로자는 현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주민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네요. 완전히 저기 나무 심으면 되는구나. 저기 다시 돌아가서 마을 다시 지어도 되겠구나. 오케이. 가시적인 게 자꾸 보이니까 해마다 그리고 그게 나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녹색 장성 현장을 가보면 1차년도 심었던 게 이제 11년 차잖아요. 이게 몇십 미터 올라가 있거든. 이게 이렇게 쭉 다 있어. 내 직업은 외교관이었잖아요. 외교관 할 때는 한중 수교도 어떻든 내 손에서 손때가 붙었고 외교관에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외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외교관 생활 다 끝나고 나니까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옛날 대사보다 훨씬 내가 지금 좋다니까. 더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다니고 사막에 가서 나무 심고 사막 트레킹하고 하면 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내가 모르는 에너지가 나와요. 황사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의 정책과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과 마음가짐과 이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달라져야죠. 우선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마음이 달라져야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책이 달라져야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앞으로 더 나무 심기 사업을 해보시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그러면 많죠. 근데 맨 먼저 가고 싶은 것은 이미 갔습니다마는 북한입니다. 결국 우리 같은 생태계잖아요. 임진강이 황토물이 홍수가 쏟아지면 누가 손해 봅니까? 구부지 사막이 거대한 그 유라시안 사막의 맨 동쪽이에요. 이걸 가지고 거꾸로 쳐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걸 하나 성공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황사 보내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나는 그 황사 발원지에 가서 우리나라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가 중국의 미래 세대하고 같이 손잡고 아울러서 전 세계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서 나무를 심고 그 모래땅을 고정시켜 가지고 황사를 줄이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이젠 우리도 G2까지 됐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국 인민들 건강도 말이 아니고 이웃 나라에도 이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가 이건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난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국이 5대 정책 중에요. 그 소위 생태 환경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막이 큰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가 다 잘해도
중국이 안 움직이면 이 지구는 살아날 길이 없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함께 중국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 정책을 변환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한중 양국이 살다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서돈신 당시 차관, 그다음 장정년 아주사 부사장까지 아주국 부국장이죠. 다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상당한 물꼬가 터졌어요. 마오타이를 마셨는데 상당히 많이 마셨어요. 아마 그 대표단, 우리 대표단을 포함해서 상대방 대표단도 자기 주량 것을 아마 다 마시고 넘쳤지 않은가. 근데 그렇게 마오타이를 마시고 나서 하니까 안 풀리던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오타이가 내가 한 공원보다는 마오타이 공원이 더 크다고 해서 마오타이의 한중 수교주라는 이름을 중국 측에서 붙였어요. 마오타이가 한중 수교에 큰 공을 했다는 거. 한중 수교를 할 때 내가 최고의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얘기했죠. 한반도 평화적인 통일, 한국 사람이 똑똑하다고 세상 사람 우리 혼자서는 안 될 겁니다. 적어도 한반도의 남북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때 평화적인 통일이 난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중 수교의 하나 이게 뒷바라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소위 지구 살리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참여, 진정한 공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될 때에 아 그래 한국 사람은 통일시켜줘도 우리한테 손해는 안 갈 거야. 적어도 지구에 살리기에 공헌하는 분단시켜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통일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세계 시민의 마음 속에 우러날 때에 우리 통일이 좀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도 지금 사막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